안녕하세요. 책이쏘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12번째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관계 속에서 원하는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중요한 이유는 아마 당신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거나 청하더라도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사랑과 위안을 구하는 것, 그것은 모든 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청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불만스럽게 느끼는 정도는 여자 쪽이 좀 더 심하다. 그래서 나는 남자보다 여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이 장을 전개하려 한다. 물론 남자들 역시 이 장을 읽음으로써 여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리라 믿는다. 왜 여자들은 요청하지 않는가? 여자들은 굳이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녀들로선 남자들도 자기들의 마음과 같으리라고 오해한다. 사랑에 빠지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베푼다. 그들은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리한다. 여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 사랑을 주고 싶어 안달한다. 금성에서는 모든 이들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 서로를 돕기 때문에 굳이 도움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실제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해주는 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다. 사랑은 결코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금성인들의 모토다. 판단 기준이 이러하기에 그녀는 만일 상대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자기가 굳이 그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표현하지 않고 그의 태도를 주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청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헤아려서 그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이런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화성에서 왔고 화성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으면 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에게는 누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그들은 요청이 있어야만 비로소 움직인다. 만일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거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돼 있어도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당신을 몹시 당황스럽게 할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가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녀는 애정을 갖고 그에게 계속 베풀면서 그가 조만간 따라와 줄 것으로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계속해서 베푸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기도 그녀에게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보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만약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베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성에서 온 그녀는 그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청하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도움 주기를 바란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 있어서 요청은 요구가 되고 만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로 하여금 구차하게 부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남자를 원망한다. 그럴 때는 설령 그녀의 부탁을 그가 흔쾌히 수락하고 도와주더라도 부탁할 때까지 몰랐다는 데 대한 원망은 여전히 남는다. 그녀는 이렇게 느낀다. 엎드려 절 받는 게 무슨 소용이람? 남자들은 요구와 원망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녀의 원망과 요구는 반발심을 갖게 한다. 요구는 아주 질색이다. 요청이 요구가 되면 그녀가 도움받을 가능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줄어든다.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는 오히려 한동안 더 인색하게 굴기도 한다. 남자들의 이러한 행동 양식을 모른다면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에도 해결책은 있다. 남자들이 화성에서 온 존재임을 기억함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세미나에 참여한 수천 명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요령을 훈련시킨 결과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3단계의 방안을 알아보자. 제1단계, 당신이 이미 받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요청하라. 관계 속에서 보다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당신이 이미 받고 있는 도움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배우자가 현재 당신을 위해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상자를 나르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전화를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작은 일이면 더욱 좋다. 이 첫 번째 단계의 주안점은 그가 이미 해오고 있던 작은 일들을 부탁해보되 그것을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가 부탁을 들어주면 칭찬을 듬뿍 안겨줘라. 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리라는 기대는 잠깐 접어둬라. 제1단계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가 평소에 하는 작은 일들에 초점을 맞춰라. 요구하는 듯한 말투를 조심하고 그로 하여금 정중한 요청의 말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당신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요청해도 그가 듣기에 요구하는 말투로 들리면 그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당신이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는 오히려 베푸는 일에 더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가 당신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는 뜻을 표하는 것은 당신이나 혹은 그의 어머니가 만든 결과일 수 있다. 제1단계에서 당신은 그가 당신의 부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고맙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 행동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남자는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녀가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고급 단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가 이미 베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부탁을 그가 들어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요청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남자를 움직이는 비결. 화성인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5가지 비결이 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은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5가지란 바로 적절한 타이밍, 요구하지 않는 태도, 간명한 표현, 직접적인 화법, 그리고 정확한 단어의 선택이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적절한 타이밍. 그가 지금 막 그 일을 하려는 순간에 요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를 들어 지금 막 휴지통을 비우려고 하는 그에게 당신 휴지통 좀 비워줄래요? 라고 말하지 마라. 그는 당신이 자기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적당한 때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그가 무엇인가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면 즉각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걸로 기대해선 안 된다. 둘째, 요구하지 않는 태도. 명심하라. 요청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가슴속에 원망을 품고 있거나 그에게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겉으로 표현된 말이 아무리 신중하다 해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준 일을 당신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껴 부탁을 거절할 것이다. 셋째, 간명한 표현. 그가 당신을 도와줘야만 하는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지 마라. 남자는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장황하고 구차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요구 이유를 길게 얘기한다는 건 그가 당신을 도와주리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그는 자기 의사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여자가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자기가 왜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유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듯이 남자는 자기가 왜 그녀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지 기나긴 이유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자기 요구의 정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대는 우를 범한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요구가 타당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될 것이며 그 요구를 들어줄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녀의 말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세상 없어도 내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해요. 이유가 장황할수록 남자가 갖는 저항감은 커진다. 그러므로 일단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그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묻거든 그때 가서 이야기하되 쓸데없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능한 한 간명하게 표현하라. 넷째,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여자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는 상황을 넌지시 일러줄 뿐 직접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그 정도의 힌트면 그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기대한다. 우회적인 요청도 요청이긴 하지만 그것은 상대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간접적인 요청은 남자로 하여금 상대가 자기 도움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든다. 간혹 우회적으로 표현해보는 건 괜찮겠지만 그것이 매번 되풀이되면 남자들은 도움을 주는 일에 저항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조차 모른다. 우회적인 요청이란 어떤 것이며 남자들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례를 통해 알아보자. 여자가 아이들을 데려와야 할 텐데 난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들은 요구로 받아들인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난 섭섭할 걸요. 이렇게 말이다.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이들 좀 데려와 주겠어요? 만약 여자가 쇼핑해온 식료품이 차 안에 있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장은 내가 봤으니 물건 가져오는 건 당신 할 일이에요. 라는 기대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여자는 차 안에 있는 식료품 쇼핑백들을 좀 들어다 주실래요? 라고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 휴지통이 꽉 차서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당신 휴지통을 비우지 않았군요. 이렇게 꽉 찰 때까지 놔두면 어떡해요? 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통 좀 비워다 주실래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뒷마당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라고 여자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는 당신 또 뒷마당 청소를 하지 않았죠? 그런 건 좀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일일이 얘기를 해야 돼요? 라는 겁으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여자는 당신이 뒷마당을 좀 치워준다면 고맙겠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 우편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군요. 라고 표현을 하면 남자들은 우편물 좀 갖고 오랬더니 또 잊어버렸나요?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라는 불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부탁이 있는데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좀 꺼내오실래요? 라고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오늘은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최소한 외식 정도는 시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색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오늘 저녁은 밖에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 여자가 우리는 몇 주째 집에만 있었어요.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는 당신은 나를 소홀히 대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외출할 기회도 훨씬 더 늘려야 해요. 라는 원망으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여자는 이번 주말엔 우리 함께 외출하지 않을래요? 라고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말해야 된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간접적인 표현도 우리에게 대화가 부족한 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은 나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해요.
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이야기할 시간을 좀 내실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 5번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해주겠느냐는 표현 대신 할 수 있느냐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휴지통을 비울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휴지통 좀 비워주실래요? 이것은 요청의 표현이다. 여자들은 해주겠어요? 라는 표현 대신에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요청은 남자를 외면하게 만든다. 이따금 그런 표현법을 사용한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매번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남자를 짜증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나는 여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다짜고짜 남자가 이렇게 말해서 몹시 당황하게 되는 때가 가끔 있으리라고 본다.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노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내가 할 일을 지시하지 말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당신이 그런 걸 일러줄 필요는 없어. 이 말이 여자에게 어떻게 들릴지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당신 말투는 정말이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특정한 표현이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여자는 그야말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녀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 아예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공손하게 말한답시고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 금성에서는 무리 없이 통용되던 이 같은 표현에 화성인들은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만일 화성에서 누군가에게 휴지통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모욕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아무려면 그가 휴지통 하나 비울 수 없겠는가? 사실 그 질문의 의도는 그에게 휴지통을 비울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휴지통을 비워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모욕당했다고 느낀 그는 아마도 당신의 청을 보기 좋게 거절할 것이다.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 요청받기를 바라는가? 내가 세미나에서 할 수 있느냐와 해주겠느냐의 차이를 힘주어 설명하자 대다수의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연히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여자들에겐 사실 이 두 표현이 별 차이가 없다. 아니 심지어는 할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이 해주겠어요? 라는 표현보다 더 공손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한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지닌다. 그래서 여기에 내 세미나에 참여했던 남성 17명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아내가 제게 당신 뒤뜰 청소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 질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말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며 그런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당신 뒤뜰 청소 좀 해줄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기꺼이 아내의 청을 들어주고픈 마음이 들고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일단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대체로 그 약속을 지키는 편이고요. 당신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나를 비난하는 투로 들리죠.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좀 들어다 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을 받으면 착한 남편이 되고 싶은 의욕이 솟구치죠. 나는 흔쾌히 아내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크리스토퍼 기저귀 좀 갈아줄 수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물어오면 나는 속으로 물론 갈아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저귀 정도 갈아주는 건 간단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빠져나갈 구실을 찾게 되더군요. 그런데 만일 아내가 당신이 크리스토퍼 기저귀 좀 갈아주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저는 물론 그러고 말고 라고 말하고 그 일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의 아기를 보살피는 일이 즐겁고
아내를 돕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면서요. 부탁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게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막다른 골목에 밀어붙여진 느낌이 들어요. 나에게 도와줄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강제적인 느낌은 싫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거절을 했다간 아내가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요.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게 싫어서 저는 실제보다 더 바쁜 척합니다.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좋을 텐데요. 이번 주에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 꽃들을 좀 심을 수 있겠어요? 저는 손뜻 그렇다고 답했죠. 집에 돌아온 아내가 묻더군요. 꽃 심으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는 똑같은 문답을 반복했지만 꽃은 여전히 심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녀가 당신이 꽃을 좀 심어주실래요? 하고 물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테고 알았다고 했다면 분명히 꽃을 심었을 겁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곧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죠. 단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내게 기분 나빠할 권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가 알았어, 내가 하지 라고 말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언짢아 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저는 딸이 5인 집안의 외아들로 자랐고 결혼을 한 지금은 딸만 셋을 뒀습니다. 아내가 제게 휴지통 좀 비워올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가 묻죠. 당신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저도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군요. 저는 아내로부터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 거였어요. 해주실래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전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내게 물으면 나는 곧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구실을 찾고 그 요청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다고 대답을 했다면 설령 조금 후에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약속을 한 이상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더군요. 아내가 내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겉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싫다고 했다간 성질을 부릴 게 뻔하기 때문이죠.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주겠어요? 라는 말은 내게 선택의 여유를 주죠. 그럴 땐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만일 어떤 여자가 제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 일로 점수를 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고마워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혹은 해줄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은 그렇지 못하죠. 그녀는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라고요. 여자가 내게 해주실래요? 혹은 해주겠어요? 라고 물어올 때 저는 그녀가 혹 상처받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녀의 요구와 요청을 거절해서 그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녀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을 때는 제가 싫다고 해도 그녀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건 그저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일 뿐 개인 감정이 섞여 있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보다 해주실래요? 라는 표현이 훨씬 정감 있고 각별한 것 같아요. 누가 제게 해주실래요? 라고 물으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들어주고 싶어져요.
아내가 제게 당신,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 말에 원망이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엇나가게 돼요. 하지만 그녀가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설령 속으로는 그 원망을 할지언정 그 감정이 제게 전해지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녀가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귀찮은 생각이 발동해 솔직하게 아니 싫은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라고 물어오면 저는 도와줄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 수 있느냐와 해주겠느냐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다면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 신청을 하고 있다. 하늘 높이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 마냥 그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 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와 결혼할 수 있겠소? 그 순간 감미로운 분위기가 싹 가셨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그의 모습은 그지없이 유약하고 자신없고 불안해 보였다. 만일 그가 나와 결혼해 주겠소? 라고 물었다면 그는 패기와 함께 상처받을지 모르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셈이다. 모름지기 청혼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자기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여자에게 그런 태도를 기대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은 우회적이고 자신없고 의문스럽게 들린다. 휴지통 좀 비워줄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은 남자에게는 이런 뜻으로 들린다. 당신이 휴지통을 비울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해야만 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는 휴지통을 비울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부탁이 아닐 때 그는 아내가 자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있으며 그의 도움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낀다.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부인이 금성의 언어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일이 있다.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게 뭐 그리 큰 차이가 있을까 의아했는데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제게 아니 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과 아니 난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안 하겠다는 말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거절이잖아요. 하지만 만일 그가 난 그걸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지 저를 거부하는 거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부탁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부탁하는 방법을 배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올바른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첫째, 직접적이고, 둘째, 간명하게, 셋째, 해주겠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휴지통 좀 비워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라. 부엌골이 말이 아니군요. 어휴, 이 냄새. 쓰레기통이 꽉 차서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좀 비워야겠는데 당신이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탁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라. 나 혼자서는 이 탁자를 도저히 못 옮기겠어요. 오늘 밤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리에 배치해야 할 텐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는 말하지 마라. 부탁이 있는데요. 이걸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이걸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차 안에 있는 식료품들을 들고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해라. 식료품 쇼핑백 4개가 차 안에 있어요. 저녁을 지으려면 그것들을 안으로 들여와야 되는데 당신이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는 말하지 마라. 당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유 한 병만 사가지고 오실래요? 이렇게 말하라. 집에 오는 길에 가게 옆을 지나게 되죠? 로렌이 먹을 우유가 한 병 필요한데 내가 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난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요. 당신이 사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지는 마라. 학교에 가서 줄리를 좀 데려오시겠어요? 라고 말하라. 줄리를 데려와야 할 텐데 시간이 없어요. 당신 시간 있어요? 당신이 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는 말하지 마라.
당신이 조이를 데리고 가축병원에 좀 다녀오실래요? 이렇게 말하라. 조이 예방접종할 때가 됐어요. 당신이 갔다 오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하진 마라. 오늘 저녁은 외식을 하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저녁 준비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사한 지도 꽤 오래됐을걸요?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뒤에 지퍼 좀 올려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이 지퍼를 좀 올려줄 수 있어요? 라고는 말하지 마라. 오늘 밤엔 우리를 위해 불 좀 피워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라. 날씨가 너무 추워요. 당신 화로에 불을 피울 건가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번 주에는 우리 함께 영화 구경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라. 당신 이번 주말에 영화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라. 로렌이 신발 신는 걸 좀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로렌이 여태 신발도 안 신고 있군요. 이러다간 늦겠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준비를 다 해요?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지금이나 아니면 오늘 밤 아무 때나 시간을 내서 나랑 같이 스케줄을 좀 짤래요?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는 통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기를 해야 알죠.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도 좀 알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말을 너무 빙빙 돌리거나 장황하게 이유를 늘어놓거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금쯤은 아마 당신도 눈치를 챘겠지만 여지껏 당신이 부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화성인들이 듣기에는 부탁이 아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3달 정도는 정확하게 요청하는 연습을 해볼 것을 권한다. 당신이 좀처럼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제1단계를 시작하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생각해보라. 자기 습관을 좀 더 잘 파악하게 되었다면 그가 이미 당신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요청해보는 연습을 하라. 말이 필요 이상 길어지거나 변죽을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가 부탁을 들어주거든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표시하라.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 흔히 갖게 되는 의문. 이 첫 단계가 상당히 어려울지 모른다. 여자들이 첫 단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흔히 느끼는 불만과 저항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았다. 왜 내가 요청을 해야 하나? 여자들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그가 청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데 그는 왜 모르는 것일까? 왜 내가 요청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들이 화성에서 온 존재들이라는 걸 명심하라. 그들은 당신들과 같을 수가 없다. 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의 고집센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다. 물론 당신이 금성인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일은 당신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희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의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는 걸 그가 느끼게 되면 그는 점차 당신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도와주고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그의 작은 도움을 고마워해야 하나? 여자들은 이렇게 느낄지 모른다.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그의 작은 도움을 황송해야 한단 말인가? 화성인들은 상대가 자기 도움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주려던 것도 도로 걷어들인다. 그로 하여금 더 많이 베풀도록 하려면 더 많이 칭찬해줘야 한다. 남자는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의욕이 솟구친다. 당신이 그에 비해 훨씬 많은 걸 주고 있다면 물론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럴 때는 당신이 그의 수준에 맞게 관심과 배려를 조금 하향 조정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가 해준 작은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여김으로써 그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당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부탁하면 그가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자들은 또 이렇게 느낀다. 만일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 그는 자기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 부탁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자기가 당신을 위해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돕게 된다. 그는 화성인이며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당신과 다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당신이 그의 도움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느끼면 그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고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이 된다. 나를 사랑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지 않을까? 여자들이 흔히 갖는 의문에는 이런 것도 있다. 만일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게 아닐까? 남성들은 화성에서 왔으며 화성의 관습은 금성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라. 그들은 상대가 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만일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도와주고픈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가 금성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는 화성인이 아닌가. 당신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기꺼이 당신을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청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부탁하면 그에게 할 일을 미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자들은 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기에게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남자들은 꼭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자가 자기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그는 그녀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당신이 그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필시 당신이 그에 비해 많은 것을 베풀고 있거나 적어도 두 사람의 점수가 엇비슷하기 때문이지 당신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요점만 말하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여자들은 이렇게 느낄지 모른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하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상대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남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녀가 장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녀의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그는 그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의 도움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되도록 하기보다는 선물처럼 당신에게 주게 하라. 만일 자기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가 물어볼 것이다. 그때는 얘기를 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가 묻는 경우에라도 이유가 너무 장황하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저 한두 가지 이유면 족하다. 그래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가 물어볼 것이다. 제2단계. 더 많은 것을 요청해보기. 괄호, 거절이 확실해 보여도. 더 많이 요청해보는 시도를 하기에 앞서 우선 지금까지 그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당신이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걸 그가 확실히 느끼게 하라.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그는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가 당신의 요청에 익숙해지고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바로 변화의 적기이다. 이때 당신은 지금까지의 그의 도움이 흡족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더 많은 것을 향한 모험을 해볼 수 있다. 2단계 작전은 당신이 부탁을 해도 그가 싫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그래도 당신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남자들이 훨씬 더 너그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며 그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자들은 대개 부탁해 보기도 전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부탁이 거절될 거라고 생각되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낀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는 당연히 알 턱이 없다. 제2단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가 싫어하리라고 생각되거나 당신이 생각하기에 거절할 것이 뻔해도 이에 굴하지 마라.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자. 당신 가게에 가서 연어 통조림 좀 사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적이 놀랄 것이다. 그는 아마 이렇게 핑계를 댈지 모른다. 나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가면 안 되겠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갈 수야 있죠. 하지만 항상 내가 다 하잖아요. 난 당신의 하녀가 아니라고요. 좀 거드는 척이라도 해봐요.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할 것 같으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알았어요 와 같은 답을 준비해둬라. 생각해둬라. 만약 화성인들처럼 대답해보고 싶다면 좋아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지만 이 말은 실로 남자들에게는 음악처럼 듣기 좋은 소리일 것이다. 그냥 알았어요 라고만 해도 괜찮다.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대처 방법. 그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가 아이들을 좀 데려와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보통 때 같으면 그를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이때 이렇게 말해보라. 줄리한테서 방금 전화 왔는데 당신이 좀 데리고 오실래요? 만일 그가 거절하면 태연하고 우아하게 말하라. 알았어요. 보통 때 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식사 준비는 당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가끔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하길 원하지만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다. 당신은 그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보라. 감자 써는 일을 좀 거들어 주실래요? 혹은 오늘 저녁밥은 당신이 지으실래요? 만일 그가 싫다고 하면 태연하고 우아하게 말하라. 좋아요. 당신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 그는 보통 텔레비전을 본다. 당신은 가끔 그가 설거지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거들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다. 설거지하기를 싫어할 것 같아서다. 그래서 그냥 당신이 하고 만다.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 저녁엔 설거지를 좀 도와줄래요? 또는 식탁에 있는 접시들 좀 이리 갖다 주겠어요? 혹은 설거지가 간단한 날을 골라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주겠어요? 만일 그가 거절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 말하라. 알았어요. 그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댄스 파티에 가고 싶다. 다른 때 같았으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댄스 파티에 가자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밤에 댄스 파티에 데려가 줄래요?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만일 그가 거절하면 태연하고 상냥하게 말하라. 좋아요. 두 사람이 모두 피곤해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다. 내일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인데 내다 놓지 않았다. 당신은 그가 피곤해한다는 걸 알고는 그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한다. 이렇게 말해보라. 쓰레기 좀 밖에 내다 놓고 오실래요? 만일 그가 거절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라. 알았어요. 그는 지금 몹시 바빠 보이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에 몰두해 정신이 없다. 그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은 그와 할 이야기가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가 일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말을 걸지 않는다. 말을 걸면 그가 짜증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보라. 나한테 시간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만일 그가 거절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쾌활하게 말하라. 좋아요. 그가 무엇인가에 몰두한 모습이다. 그런데 정비소에 맡겼던 당신 차를 찾아와야 한다. 보통 때 같으면 그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태워달라고 부탁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보라. 차를 찾아와야 하는데 당신이 정비소까지 태워다 줄래요? 차를 수리했거든요. 만일 그가 거절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말하라. 알았어요. 앞에 열거한 실내들 중 어느 경우라도 그의 거절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만일 사정이 허락했다면 그가 도움을 줬을 거라고 믿어라. 당신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도 섭섭해하거나 그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당신에게 5에서 10점가량의 점수를 준다.
다음번에 당신이 또 부탁할 때 그는 당신의 요청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상냥한 태도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건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한 여직원 덕분이었다. 그때 우리는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내 친구인 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그가 이번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던 나는 괜히 전화해서 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쨌든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전화를 해서 일단 도움을 청해보겠어요. 그렇다가 거절을 당해도 더없이 상냥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부탁할 일이 생겨서 전화를 하면 아마 그분은 10중8구 들어주려고 애쓰실걸요? 저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녀의 말은 100번 옳았다. 당신이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다음에는 당신의 부탁에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당신이 묵묵히 자기 욕구를 희생하고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이 자기 도움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당신이 말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알겠는가? 당신이 부드러운 태도로 요청을 계속 하다 보면 가끔은 그도 수락의 범위를 넓혀 전에 없이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 정도면 반은 이뤄진 거다. 건강한 관계. 부부 양쪽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다. 딸 로렌이 5살쯤 됐을 때의 일이다. 나는 그때 우리 식구가 모두 친하게 생각하는 한 친구와 함께 부엌에 있었다. 로렌은 내게 와서 자기를 번쩍 안아 올려달라고 말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아빠가 너무 피곤하거든. 로렌은 어리광을 부리며 계속 졸라댔다. 제발요 아빠, 응? 아빠 딱 한 번만, 응? 자 로렌, 내 아빠는 지금 피곤하시단다. 오늘 굉장히 힘들게 일하셨거든. 그러니 떼쓰지 말아라.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로렌은 즉각 대꾸했다. 난 그냥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도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겠지? 아빠가 내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시겠니? 그 친구가 다시 말하는 순간 아내와 세 딸이 동시에 합창을 했다.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족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점차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 아니라 거절을 받아들일 줄도 알게 됐다. 제3단계, 단호하게 요청하기. 2단계까지의 훈련을 통해 상대의 거절을 여유만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면 3단계로 넘어가도 좋다. 3단계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만일 그가 핑계를 대거나 거부하려고 한다면 2단계에서처럼 좋아요,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라. 그가 거절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가 수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자.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다 줄래요? 그 말에 대한 그의 반응은 이렇다. 아, 나는 너무 피곤해 자야겠어. 알았어요 라고 말해 단번에 책임을 면해주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그를 이해하는 태도로 그냥 거기 서 있어라. 그의 거부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가 수락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단호하게 요청하는 기술이란 부탁을 한 다음 잠자코 있는 것이다. 당신이 부탁을 하면 그는 아마 투덜대고 푸념하고 툴툴거리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 순간에 그가 다른 일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투덜거림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의 투덜거림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녀는 그가 부탁을 들어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가 투덜대는 것은 당신의 부탁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는 신호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간단히 싫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투술거리는 것은 지금 당신의 요청과 자기 욕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자기가 몰두하던 일에서 당신의 요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저항을 결국 극복할 것이다. 녹슨 문을 열 때처럼 남자들이 괴상한 소리를 내는 걸 잠시 못 들은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평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그들은 종종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까지 툴툴거린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반응을 오해하고는 아예 그에게 부탁하지 않거나 그가 자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해 괘씸해하거나 화를 낸다. 아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달라고 당신이 부탁을 하면 그는 십중팔구 투덜거릴 것이다. 피곤하단 말이야. 난 자야 한다고. 그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그의 반응을 거절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응수할 것이다. 내가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시켜서 잠옷 갈아입히고 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안 했잖아요. 무리한 부탁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단 말이에요? 나도 지쳤다고요. 왜 나 혼자서 온갖 일을 도맡아 쩔쩔매야 하죠? 여기서 언쟁이 시작된다. 이와 반대로 투덜거림은 그저 투덜거림일 뿐이며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그가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걸 이해하면 당신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의 침묵은 그가 지금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음속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표시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마다 그는 기지개를 켜야만 한다. 그의 투덜거림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기지개와 같은 것이다. 3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 2단계를 거치며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아침에는 융통성을 갖기가 좀 어렵다. 저녁 무렵이 되어야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늘어지게 기지개를 켤 수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툴툴거리면 그가 아침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라. 일단 기지개를 쭉 켜고 나면 그는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남자가 부탁을 들어주게 하려면 내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날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아내가 가게에 가서 우유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부터였다. 나는 그때 큰 소리로 불평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 대해 일체 말이 없이 결국은 내가 들어주리라는 걸 믿는 얼굴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계속 툴툴거리면서 방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가게로 갔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새로운 목표인 우유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내가 느끼던 불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나는 불현듯 아내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내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괜히 뿌듯했으며 이쯤 되면 나도 썩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이지 그때 그 느낌이 좋았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제 우유를 사게 되리라는 생각에 행복하기까지 했고 우유병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엔 목표를 달성한 성취감을 맛보았다. 성취감이란 언제나 남자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오른손에 우유병을 들고 희희낙낙한 얼굴로 나왔는데 그때 내 표정에는 이런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으리라. 자, 날 보라고. 아내를 위해 이렇게 우유를 샀단 말씀이지. 나만큼 훌륭한 남편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우유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잠옷을 다시 갈아입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만일 그녀가 우유를 사가지고 들어온 나를 본체 만체했다면 나는 속으로 그녀를 괘씸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녀가 그런 부탁을 할 때는 더 큰 소리로 오랫동안 툴툴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고 내게 사랑을 듬뿍 안겨줬다. 나는 내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슬기로운 사람인가. 마지못해 툴툴거리면서 한 내 행동을 아내는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우유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는 내 투덜거림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도 아내는 충분히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아내가 세 번째로 부탁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사다 주고 말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 나는 냉장고에 우유가 바닥났다는 것을 눈치챘다. 내가 우유를 사다 주겠다고 말하자 아내는 자기도 지금 막 가려던 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실망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아내를 위해 우유를 사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태도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나는 아내가 우유를 사다 달라고 하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게 됐다. 이 같은 내적인 변화는 내가 몸소 체험한 것이다. 내 투덜거림을 받아주고 내게 고마움을 표시해준 아내가 내 마음속의 저항감을 씻어내 주었고 그때부터는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졌다. 의미심장한 침묵. 단호한 요청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도움을 요청한 다음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는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스스로 심리적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줘라. 그의 툴툴거림이나 불평에 못마땅한 내색을 하지 마라. 당신이 잠자코 그의 불평을 들어주는 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침묵을 깬다면 당신의 내적인 힘은 사라진다. 남자들의 툴툴거림에 대해 여자들은 듣다 못해 이렇게 말함으로써 침묵을 깨고 상황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아, 싫으면 관둬요.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15분이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래요?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정말 기분이 언짢다고요. 나를 위해 이 정도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자가 불평을 하면 여자는 자신의 요청이 타당하다는 걸 입증하고픈 충동을 이기지 못해 침묵을 깨뜨리게 된다. 그녀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도리라는 걸 그에게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편다. 그가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상관없이 다음에 그녀가 또 부탁할 때 그는 더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에게 일단 요청을 한 다음 잠시 그대로 있어라. 툴툴거리고 불평을 해도 그냥 침묵을 지켜라. 결국 그는 수락하게 될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반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라는 오해는 하지 마라. 당신이 거세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한 반감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툴툴거리고 불평을 할 망정 그는 결국 부탁을 들어주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실을 찾으려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잠자코 있으면 그는 아마 이렇게 물어볼지 모른다. 당신은 왜 못하는데? 나는 정말 시간이 없는데 당신이 좀 해주겠소? 지금 바빠서 그럴 틈이 없어. 당신은 뭘 하지? 남자에게 단호하게 요청하는 방법. 그가 나는 시간이 없는데 당신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나도 바빠요. 당신이 좀 해주실래요? 그런 다음 다시 침묵을 유지하라. 그가 아니 난 하고 싶지 않은걸?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해주면 정말 고마울 텐데요. 나를 위해서 좀 해주실래요? 그런 다음 다시 잠자코 있어라. 남자가 난 바쁜데 당신은 뭘 하지? 이렇게 말하면 나도 바빠서 그래요. 부탁인데 좀 해주실래요? 그런 다음 다시 잠자코 있어라. 남자가 아니 지금 그걸 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다음 다시 잠자코 있어라. 이것들은 때로 그저 수사학적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굳이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가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확실히 하지 않은 한 잠자코 있어라. 만일 대답을 듣고 싶어 하거든 짤막하게 얘기하고 재차 요청하라. 단호한 요청이란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결국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요청하는 걸 의미한다. 만약 그가 이유를 묻거나 거절하면 그때는 당신의 욕구도 그 못지않게 크다는 것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간단히 말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라.
여기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보았다. 그녀가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거부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만일 그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더 피곤하며 그러므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애써 설득하지 마라. 만약 그가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바쁘기로 말하면 당신이 몇 배 더하다고 주장하지 마라. 그가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약 그가 끝까지 싫다고 하거든 제2단계에서 연습한 것처럼 태연하고 상냥스럽게 그의 거부를 받아들여라. 지금은 당신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에게 말할 계제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 상황을 잘 넘겨주면 그는 당신의 상냥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부탁을 받을 때는 들어주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당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얻어내는 일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의미심장한 침묵의 단계인 3단계를 실천에 옮기는 동안에 1단계와 2단계를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작은 일들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과 아울러 그의 거절을 상냥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언제나 잊지 말고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이다. 남자들은 왜 그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당신은 남자들이 요청받는 일에 대해 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의아해할지 모른다. 이것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이 베풀라고 하거나 좀 더 자상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부탁은 그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여자들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상대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를 향상시키려는 어떤 시도든 그에게는 당신이 지금의 그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 그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화성인들의 모토는 고장나지 않는 한 고치지 말라는 것이다. 여자가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자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느끼면 남자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무슨 고장난 물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올바른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당신의 부부관계는 점점 향상돼 갈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때는 행복감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족시켜줬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남자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당신 역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사랑의 마법이 꺼지지 않게 하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